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오후, 소라는 뒷사무실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사진 한 장, 소율이의 미소가 빛나는 어제 찍은 셀카. 소라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주신 거예요? 소율이 씨.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갑자기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율이의 목소리였다. 코치님, 아직 계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라는 사진을 서랍에 숨기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소율이의 눈빛이 그녀의 모든 비밀을 꿰뚫는 듯했다. 소라는 28살, 서울 강남의 작은 체육관에서 일하는 피트니스 코치였다. 키가 훌쩍 크고 단단한 근육이 돋보이는 몸매는 회원들 사이에서 강철 소라라는 별명을 불렀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아이와의 이별,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그 아픔. 소라는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체육관에서만 자유를 느꼈다. 땀 흘리는 회원들을 보며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체육관은 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철역 근처에 자리 잡은 평범한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번화한 강남거리, 네온 사인 불빛이 스며들어 오는 밤, 회원들은 직장인들, 주부들, 그리고 소율이처럼 꿈을 쫓는 젊은이들이었다. 소율이는 25살, 지방에서 상경한 지 반년째 되는 신입 직장인. IT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새벽 체육관에 들르는 열정적인 소녀였다. 그녀의 긴 생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는 소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 만난 날, 소율이는 헬스머신 앞에서 넘어질 뻔한 소라의 팔에 매달렸다. 죄송해요, 코치님. 제가 서툴러서. 그 순간 소라는 느꼈다. 이 소녀의 손길이 자신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듯했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소라는 소율이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주었다. 소율이 씨, 자세가 더 안정되면 근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같이 해보죠. 소라의 손이 소율이의 허리를 잡아주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소율이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코치님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집에 가면 엄마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잔소리하시는데 여기 오면 그런 생각 다 잊어요. 소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소율이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그리고 소율이에게 좋은 남자 만나라는 압박을 가했다. 소율이는 그런 삶에 지쳐 있었다. 저는 그냥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디자인으로 성공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수업 후 소율이는 소라를 따라 뒷사무실로 들어왔다. 방은 좁고 벽에는 회원들의 전후 사진이 붙어 있었다. 소라는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무슨 말씀 있으신가요? 소율이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코치님, 저 요즘 코치님 생각만 나요. 수업할 때마다, 코치님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요. 소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소율이 씨, 그건 그냥 동경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지만 소율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코치님을 좋아해요. 여자로서 그 고백은 소라의 세계를 뒤집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소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밤, 소라는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홍대 근처, K-팝 포스터가 붙은 벽과라면 봉지가 어지러운 공간이었다. 소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하지만 소율이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소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업 후 한강 가서 산책할까? 소율이의 답, 기대돼요. 코치님. 그 산책은 두 사람의 첫 데이트였다. 한강공원,
자전거 길을 따라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소율이는 소라의 손을 꼭 쥐었다. 코치님, 저 어제 꿈에 코치님 나왔어요. 같이 여행 가는 꿈. 소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가자. 제주도나 부산 바다 우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에 비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그 순간 소라는 소율이가 자신의 삶을 밝혀주는 빛임을 알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율이의 회사 동료, 민준이 소율이를 좋아했다. 그는 소율이의 체육관 스케줄을 알고 있었고 우연히 소라와 소율이의 가까운 모습을 목격했다. 소율이야, 너 요즘 왜 그래? 그 코치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소율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준은 집안이 좋고 소율이의 어머니가 이상적인 사위로 꼽는 인물이었다. 소율이의 어머니는 전화로 물었다. 민준 씨랑 잘 지내? 결혼 생각은 없어. 소율이는 아직 일하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소라는 그런 소율이의 고민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체육관에서 소율이와의 수업은 특별해졌다.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피곤해 보이네. 소라의 손이 소율이의 어깨를 주무르는 동안 소율이는 속삭였다. 코치님, 민준 오빠가 이상하게 굴어요. 우리 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소라는 순간 긴장했다. 괜찮아.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소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첫사랑 때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때. 이번엔 다를 거야. 한 주가 지나 체육관 이벤트가 열렸다. 헬스킹 챌린지 회원들이 팀을 이뤄 경기를 하는 날, 소라와 소율이는 파트너가 되었다. 스쿼트 대회에서 소율이가 1위를 차지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소라는 소율이를 안아 올렸다. 잘했어.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차가웠다. 이벤트 후 민준은 소율이를 붙잡았다. 소율이야, 너 그 코치랑 무슨 사이야? 이상한 소문 나돌아. 소율이는 당황하며 그냥 코치와 회원일 뿐이야 라고 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소라는 뒷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소율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문득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율이였다. 코치님, 민준 오빠가 우리 사진 찍었어요. 보낼 거래요.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시작일 뿐이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소라는 소율이의 손을 잡고 뒷사무실 의자에 앉혔다. 사진. 어떤 사진? 소율이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한강 산책 때 찍힌 두 사람이 손잡고 웃는 사진. 민준의 메시지, 이게 뭐야? 너희들. 이상한 관계 아니야? 소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코치님,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알리면. 소라는 소율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민준 씨한테 직접 말할게요. 하지만 소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의 사랑은 아직도 금기였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가족의 반대, 직장에서의 차별. 소라는 소율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 다음 날 소라는 민준을 체육관으로 불렀다.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코치님, 소율이 일로 왔어요. 그 사진 지우라고 하던데.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지워주세요. 소율이 씨는 제 회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소문 내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민준은 코웃음 쳤다. 법. 그냥 조언이에요. 소율이 집안이 보수적이라 이런 거 알면 큰일 날 텐데. 소라는 이를 악물었다. 민준의 말은 사실이었다. 소율이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효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소라는 민준을 쫓아내며 소율이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걱정 마.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유리의 회사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유리 요즘 레즈비언 코치랑 붙어 다녀.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소유리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소라에게 달려갔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유리는 소라를 끌어안았다. 코치님, 회사에서 이상한 말들 들었어요. 민준 오빠 때문이에요. 소라는 소유리의 등을 토닥였다.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할게. 두 사람은 그날 수업을 건너뛰고 근처 카페로 갔다. 홍대 거리, 스트리트 아트가 가득한 카페. 소유리는 라떼를 마시며 말했다. 코치님, 저 도망치고 싶어요.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소라는 소유리의 손을 쥐었다. 도망치지 마, 같이 싸우자. 나도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에 소유리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셨다. 소라는 소유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해야 했어. 가족 때문에. 그 후로 혼자였어. 소유리는 소라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번엔 안 돼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날 밤 소유리는 소라의 원룸으로 처음 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다. 사랑의 불시착, 북한과 남한의 로맨스. 소유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렇게 극적인 사랑인가 봐요. 며칠 후 소유리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소유리야, 민준 씨랑 만나봐. 좋은 사람인데. 소유리는 거절했다. 엄마, 저 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요즘 왜 그래? 그 체육관 코치랑 무슨 일 있니? 소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 어머니에게도 말했다. 어머니는 소유리를 붙잡고 울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여자랑. 그건 안 돼. 소유리는 집을 나와 소라에게로 달려갔다. 코치님, 엄마가 알아버렸어요. 소라는 소유리를 안고 뒷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괜찮아. 내가 내 가족이 될게. 소라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소라의 싱글 생활을 걱정했지만 진실은 모르고 있었다. 추석에 내려갈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는 잔소리. 소라는 소유리에게 말했다. 우리 솔직히 살아보자. 숨기지 말고. 유소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체육관 사장님이 소라를 불렀다. 소라 씨, 회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던데. 조심해. 사업에 지장 갈 수 있어. 소라는 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소라와 소유리는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했다. 불빛 장식 아래 핫초코를 마시며 키스했다. 사랑해, 소유리. 나도. 소라 언니. 그 순간은 완벽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소유리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 관계 다 알려줄게. 포기해. 소유리는 소라에게 보여주며 떨었다. 언니, 무서워요. 소라는 결심했다. 민준을 만나러 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민준에게 왜 그래? 소유리 씨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 이민준은 비웃었다. 행복. 그건 착각이야. 한국에서 레즈비언. 웃기지 마. 소라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날 소라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소유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강해져야 해. 소유리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언니, 이거 제 꿈이에요. 성공하면 우리 둘이서 살 수 있어요. 소라는 응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왔다. 소유리, 집에 와. 상의하자. 소유리는 울며 소라에게 매달렸다. 가지마. 나랑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눈 내리는 창밖을 봤다. 사랑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새해가 밝았다. 소라와 소율이는 남산타워로 올라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손을 잡고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올해는 우리 해가 될 거야. 소라의 말에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소율이의 어머니가 직접 체육관에 왔다. 코치님, 우리 소율이 좀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 씨 말로는 소라는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소율이 씨는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소율이를 끌고 갔다. 집으로 가자. 이건 병이야. 소율이는 저항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제 선택이에요. 끌려가는 소율이의 손이 소라를 향해 뻗쳤다. 소라는 달려들어 어머니를 막았다. 어머니, 강제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 혼란 속에서 체육관 회원들이 지켜봤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소라는 사장님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미안해, 소라씨, 사업이 우선이야. 소라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쌌다. 소율이는 어머니 집으로 끌려갔지만 밤에 몰래 나와 소라를 찾았다. 언니,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소라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소라는 소율이를 안고 울었다.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그날 소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피트니스 강의를 열었다. 소율이는 회사에서 휴직을 냈다. 언니랑 같이 살자. 제주도로 가요. 하지만 돈이 없었다. 소율이의 어머니는 통장을 동결시켰다. 반성할 때까지 소라는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피곤한 몸으로 소율이를 안아주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두 사람은 피크닉을 했다. 소율이는 스케치북에 소라의 초상을 그렸다. 언니, 예뻐? 소라는 웃었다. 너야말로. 하지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소율이의 어머니와 동맹을 맺었다. 소율이야, 나랑 결혼해. 그 코치 버려. 소율이는 싫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분노해 소라의 온라인 강의에 악플을 달았다. 레즈비언 코치. 조심해. 소라는 강의 영상을 중단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소율이는 울며 사과했다. 내가 없었으면.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니까 버티는 거야.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센터, 작은 방에서 상담사와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소율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소라 언니를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답은 차가웠다. 포기해. 아니면 내 인생 끝이야. 소율이는 절망했다. 하지만 소라가 있었다. 기다리자. 시간 걸릴 거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두 사람은 한강에서 수영을 했다. 물속에서 키스하며 자유를 느꼈다. 소라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다른 체육관,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소율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시작했다. 클라이언트가 생기자, 언니, 봐.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준이 소율이의 디자인 작업물을 훔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올렸다. 소율이는 충격받았다. 오빠가. 왜, 민준의 메시지, 이제 포기할래? 아니면 다 망쳐줄게. 소라는 분노했다. 법으로 가자. 이 두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소율이는 내가 포기할게라고 했지만 소라는 안 돼. 싸워. 가을, 단풍이 물든 북촌 한옥마을에서 두 사람은 산책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 이렇게 예쁜 추억 쌓자.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울며. 소율이야, 엄마 잘못했어. 민준이 다 거짓말이었대. 민준의 배신이 드러난 것이다.
그의 작업물 도용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쫓겨났다. 어머니는 소라를 보며 미안해요. 코치님. 받아줄래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소라와 소율이는 이제 어머니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소율이는 엄마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라고 했지만 소라는 아직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라고 걱정했다. 체육관으로 복귀한 소라는 회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코치님, 소문 진짜예요. 소라는 솔직히 대답했다. 네, 사랑이에요. 지지해주세요. 놀랍게도 많은 회원이 응원했다. 힘내세요. 그 응원은 소라의 힘이었다. 소율이의 디자인 경력이 날아올랐다. 한 유명 브랜드와 계약이 성사되었다. 언니,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소라는 웃었다. 좋아,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살까? 소율이의 말에 소라는 키스했다. 어디든 내 곁이면, 하지만 제주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소라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의 그 소녀, 이제 결혼한 주부. 소라야, 나 후회돼. 너 생각나. 소라는 당황했다. 지금 와서 왜? 과거 연인은 울며 말했다. 남편과 이혼했어. 너처럼 사랑하고 싶어. 우소율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했다. 언니, 그 사람한테 가. 소라는 아니야. 너만 사랑해 라고 했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소율이는 혼자 울었다. 내가 부족한가 봐. 소라는 과거 연인을 멀리했지만 상처가 깊었다. 봄, 벚꽃 축제. 두 사람은 잠실 꽃길을 걸었다. 하지만 소율이의 전 동료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레즈 커플. 충격,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한국 문화 망치는 거 아니야. 소율이는 핸드폰을 껐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소라는 소율이를 안았다. 우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소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온라인 레인보우 피트니스 LGBT 회원들을 위한 그룹. 소율이는 디자인으로 로고를 만들었다. 회원들이 늘었다. 코치님 덕분에 용기 나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과거 연인이 다시 연락했다. 소라야, 만나자. 마지막으로 소라는 거절했지만 소율이가 우연히 메시지를 봤다. 언니, 솔직히 말해. 아직 사랑해? 소라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그건 과거야. 너만이 내 미래야. 소율이는 용서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여름, 부산 바다 여행. 파도 소리 속에서 화해했다. 미안해, 소율이. 나도. 믿을게. 가을, 소율이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둘 다 와, 밥 먹자. 한정식 집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소율이가 행복하니. 축복할게. 소라는 감사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감옥에 갔지만 편지를 보냈다. 후회할 거야. 소율이는 찢어버렸다. 겨울,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트리 아래서 선물을 주고받았다. 소라는 반지였다. 영원히 함께. 소율이는 울며 안겼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해, 소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피로가 쌓여 병원에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예요. 쉬세요. 소율이는 걱정했다. 언니, 나 때문에. 소라는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라고 했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과거의 상처, 사회의 시선. 소율이는 소라를 위해 요가를 제안했다. 함께 하자. 힐링돼. 두 사람은 제주로 이사 준비를 했다. 소율이의 디자인 사업이 안정되자 작은 집 사자. 하지만 소라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소라야, 그 소문 뭐야? 여자랑 산다고 소라는 솔직히 말했다. 네, 사랑이에요. 소율이 씨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집안 망신이야. 내려와 의소라는 용서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관계가 끊어졌다. 소율이는 소라를 위로했다. 우리 가족이잖아. 봄. 두 사람은 결혼식 비슷한 서약식을 했다.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 센터 회원들, 이증인.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소라의 병이 악화되었다. 공황 발작. 병원에서 심리치료 필요해요. 소율이는 매일 동행했다. 여름,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소율이를 찾아왔다. 미안해. 변했어. 소율이는 가지 마라고 했지만 민준은 도와줄게. 내 디자인, 내가 투자할게. 소율이는 유혹에 흔들렸다. 언니 병원비가 이소라는 알지 못했다. 소율이는 몰래 민준과 만났다. 조건은 소라 언니와 헤어져. 소율이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가을, 소라가 소율이의 비밀을 알았다. 핸드폰 메시지. 왜? 배신이야. 소율이는 울었다. 돈 때문이었어. 미안해. 소라는 믿었는데 라고 하며 집을 나갔다. 비 내리는 거리, 소라는 혼자 걸었다. 또 이렇게 끝나? 소율이는 쫓아갔다. 언니, 사랑해. 실수였어. 소라는 돌아서지 않았다. 센터 상담사에게 끝내야 할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사랑이 컸다. 겨울, 화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소라의 병은 나아졌다. 치료와 소율이의 사랑 덕 두 사람은 제주로 떠났다. 작은 펜션에서 새 산부. 소율이는 온라인 디자인, 소라는 홈 피트니스. 여기서 행복하자. 바다 보며 키스. 하지만 소라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소라야, 용서해. 나도 배웠어. TV에서 본 LGBT 다큐멘터리 덕 어머니는 소율이를 안았다. 딸처럼 가족 화해. 민주는 다시 나타나 사과. 내 잘못이었어. 그는 떠났다. 두 사람은 용서했다. 여름, 제주 해변 축제. 불꽃놀이 아래 영원히 하지만 태풍이 왔다. 상징처럼 시련. 집이 물에 잠겼다. 다 잃었어. 하지만 함께 재건. 소율이의 디자인상 수상. 언니 덕 의소라는 자랑스러웠다. 가을, 임신. 아니, 입양 이야기. 아이 키울까? 꿈. 겨울, 제주 눈 우. 두 사람은 결혼 등록. 법적 인정. 드디어. 하지만 소라의 과거 연인이 다시. 소라야, 나도 제주에 살아. 소율이 질투. 끝내 이소라는 너만 선택. 최종 반전, 소라의 병 재발. 암. 아니, 오진. 건강. 결말, 두 사람은 함께 늙어. 서울로 돌아와 센터 운영. 우리 사랑, 세상의 빛. 인문적, 사랑은 시련 극복. 한국 사회 변화 반영. 행복 엔딩.